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잘살기 아카데미 펫 마사지 테라피스트이자 대표 유리입니다. 자, 오늘은 보호자분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주제죠. 우리 아이 피부가 왜 이럴까에 대해서 오늘 이 주제로 반려견 영양제 전문가이신 달랑포 유정민 이사님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또 뵙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피부 얘기 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 얘기 이제 마사지 관련된 부분도 피부 관련해서 해주실 건데, 그 중점적으로 했을 때 관련된 이제 먹으면 좋은 영양제나 도움이 되시는 부분들 좀 같이 말씀 나눠볼게요. 네. 자, 오늘 조금 특별하게 우리 잘살게 아카데미 현재 수강생분 한 분이 그 보호자님 대표로서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그 내용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 나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 피부에 부분 하얗게 각질이 올라오는데 손으로 뜯으면 쉽게 뜯어지거든요. 그런데 간지러워하거나 하지 않는 걸 보면 아무래도 곰팡이 같은 느낌인데 가끔 뜯으면 아파하기보다는 움찔하는 정도랍니다. 온몸에 있고 각질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다, 알러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질문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호자분들이 대부분 피부 문제로 이렇게 질문도 주시고 또 여러 유튜브 영상이나 보게 되면 이 피부 문제로 많은 고민들을 호소하세요. 그래서 저도 되게 중요하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피부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한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피부는 결과입니다. 피부가 안 좋아진다는 건 몸 안에서 이미 순환, 그리고 대사, 면역, 자율신경 이 중 어딘가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피부는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죠. 자, 그래서 우리 위풍이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풍이 소개 한번 시켜드렸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강아지 이제 며칠 지나면 17살이 되는 정말 고령견 아이인데요. 사실 제가 이 질문에 오늘 많이 공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한때 피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고요. 물론 지금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있다라는 말로 그냥 모든 걸 다 치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고민하고 또 생각해서 사용해보고 또 이사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지난번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테지만 자, 그런 영양제도 지금 꾸준히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는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시기가 상당히 추운 시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추운 겨울철에는 제가 손 쓸 방법이 정말 마사지 말고는 없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내적으로는 영양제 그리고 또 이제 식단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 직업인 만큼 마사지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림프 순환을 도와서 면역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아마 마사지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실 만도 한 것 같아요. 음, 네. 그 마사지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림프관을 좀 더 활성화시켜주고 그쪽에 이제 쌓여있는 뭐 이제 약간 찌꺼기, 불순물 같은 것들을 좀 배출해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사지도 굉장히 아이들한테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겨울에는 웅크리게 되고 많이 움직이기 싫게 되니까 아무래도 사람도 겨울에는 좀 체내에 이제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찌꺼기나 노폐물 같은 것들이 많이 쌓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통증 같은 것들이 막 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 같은 것들이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너지 효과라는 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사지를 하면서도 또 우리 아이한테 그 식단할 때 위에다가 우리 영양제,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영양제를 충분히 같이 먹고 있어서 오히려 더 배가 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들이 피부로 드러나는 게 확연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아이들도 특히 겨울에는 뭐 각질부터 시작해서 또는 이제 피부 뭐 염증이나 뭐 눈피증 같은 거, 네, 그런 것들도 은근히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털이 푸석해진다거나 피부가 얇아진다거나 만지면 또 아이가 예민해서 자꾸 피한다거나 네. 특정 부위는 또 색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인데 특히 우리 아이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이런 부분이 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건 조금 어렵죠. 그쵸? 물론 상황에 따라서 우리 수의사님한테 한번 가서 진단을 받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전에 아이가 병원까지 가지 않을 충분한 어떤 관리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순환 저하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 노령견들 또는 고령견들 위주로 봤을 때 혈액순환이라던가 뭐 체액순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또 노화로 인한 뭐 면역 그리고 이제 각종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피부가 버틸 수 있는 어떤 한계치에 달하면 충분히 우리가 눈으로 이러한 각질, 딱딱한 부분들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체내의 활성산소로 인한 어떤 이제 그런 노폐물 같은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게 체내에 축적이 되고 하면서 계속 그게 이제 염증으로 발생이 되는데요. 그 염증이 이제 체내가 순환이 안 되고 순환이 저하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이제 그게 체내에 쌓이게 되면은 이제 그게 경화가 돼서 뭐 종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외부로 이제 흘러나오게 되면 뭐 림프관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피부를 통해서 외부로 표출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뭐 각질이나 곰팡이균이나 아니면은 또 홍반 같은 것들 붉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농피증 같은 것들 이제 농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아무래도 발현이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발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제 노령견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피부, 아까 말씀하셨지만 피부가 많이 얇아지고 또 건조해지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적으로 많은 문제성들이 겉으로 말씀하셨던 홍반이나 농피증 이런 식으로 염증성으로 발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보호자님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조금 오늘 마사지를 통해서 제가 시연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같은 문제점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런 마사지가 이럴 때 좀 더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를 한번 데리고 와서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화면상으로 요건 따로 그냥 사진 띄워놔야겠다. 네네. 우리 아이가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피부가 많이 얇아졌고요. 그리고 건조해요. 상당히 건조해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자주 목욕을 시킨다거나 또는 뭐 마사지를 위해서 오일을 바른다거나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목욕을 원래 이 피부 때문에 한 15일, 그러니까 2주 정도에 한 번씩 시켰다가 최근에 우리 이사님이 주셨던 그 샘플 샴푸가 있었어요. 네네. 네, 그거 가지고 제가 한 3일에서 5일 사이에 한 번. 네네. 그 정도로 시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한 3번 정도 시켰거든요. 시키고 나면 진짜 피부가
이 딱딱했던, 지금 우리 이사님 한번 만져보실래요? 여기 딱딱했던 이 부분이 지금 원래는 더 딱딱했어요. 좀 부드럽고 다 드라이 되는 그런 기분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샴푸를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오늘 갖고 오셨어요. 이따가 우리 이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실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피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또 홈케어로 하실 수 있는 마사지 3가지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마사지는 림프 순환 마사지예요, 말 그대로. 자, 우리 보호자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턱을 받치고 엄지손가락 넓은 면으로 해서 귀 밑샘, 귀 아래쪽, 그 다음에 턱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입을 움직였을 때 이 턱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자, 그런데 그 밑부분을 아주 가볍게 원형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설득시켜주는 거죠. 쌓이지 마라. 나쁜 아이야. 빨리 여기서 나가주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가 살짝 움직이고 있어서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마사지를 해줄 때 네. 뭐 이렇게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느낌인가요? 만졌을 때? 이제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는 느낌이라고 하면 뭐 여기가 좀 딱딱하거나 그런 게 느껴지나요? 림프가 만져졌을 때 딱딱하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일단 병원으로 먼저 보냅니다. 왜냐면은 림프에 염증이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림프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좀 딱딱하고 약간 크기가 좌측 우측이 달라요. 네, 그런 것들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이렇게 만졌을 때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뭐 어떤 게 이렇게 양쪽이 다르면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일단? 당연하죠. 만졌을 때 뭔가 안쪽에서 뭔가 혹 같은 게 잡히네? 뭔가 동글동글 구슬 같은 게 굴러가네? 라고 하면 그게 이제 노폐물들이 그 안에 딱딱하게 굳으면서 염증을 이제 발현시킬 수 있는 안 좋은 성분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겨드랑이 액와라고 합니다. 자, 겨드랑이 부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도 우리 겨드랑이 이렇게 아침마다 쳐주면 좋다고 하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세가 옆으로 아름답게 있어 주시니까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다리는 안 드셔도 괜찮아요. 다리 들지 마시고. 자, 요 부분인데 지금 네, 아이가 막 옆으로 안 누우려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자세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아이가 서 있으면 오히려 더 편합니다. 서 있는 게 오히려 편한가요? 그럼요. 지금 우리 이 친구는 누워있는 걸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고 고령견 친구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꾸 옆으로 눕는데 오히려 서 있으면 이렇게 뒤로 네. 자, 아이 엉덩이가 제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가슴 쪽에다가 4개 손가락을 넣고 그죠? 4개 손가락을 넣고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 액와 쪽에 림프를 찾아서 동글동글 해주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아주 가볍게 압은 세지 않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어떤 이렇게 뭐 혈관 같은 느낌인가요? 뭐 끈 같은 거 잡히나요?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항상 림프는 고정되어 있고 약간 동그란 느낌이에요. 제가 우리 이사님 만질 수 있게끔 한번 찾아봐 드릴 건데 네. 그러니까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은 네. 아무래도 네. 마사지를 어디를 중점적으로 해야지 맞는 건지 위치가 그렇죠. 네,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세요. 우선은 아이 겨드랑이를 딱 만졌을 때 가장 푹 들어가는 부분을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아요. 뒤쪽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등 쪽으로, 어깨 쪽으로, 견갑골 가까운 쪽으로도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겨드랑이, 액와 쪽 림프절 풀어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던 이 서회부 쪽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림프절의 위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금이라고 합니다. 오금은 우리 여기 무릎 뒤쪽, 무릎을 굽혔을 때 우리 아이 무릎 살짝만 굽혀볼까? 그래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렇죠. 무릎을 이렇게 굽혔어요. 자, 굽히면 바로 정중앙.
네, 무릎 바로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 8개의 림프 절 위치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기 잠깐만 이렇게 한 번만 누워주세요. 그래야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자, 귀 뒤쪽에 귀밑샘 쪽 아주 약하게 원형 마사지로 동글동글 해주시면 좋고요. 겨드랑이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드랑이 림프절, 그다음에 상타구니 쪽에 안쪽에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사이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손으로 잡아서 저는 이렇게 항상 눌러줍니다. 그다음에 오금쪽 여기. 그럼 한번 만질 때 횟수는 어느 정도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원형이라고 하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동글동글 하는 걸 원형 마사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가 돌아가면 하나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돌릴 때 한 7, 8번 정도, 7번, 8번 정도 한 세트를 이제 7, 8회 이제 회전해가면서 원형 마사지를 그러네요. 네. 그래서 고기를 우리가 살살 돌려가면서 풀어주면서 쌓였던 노폐물들을 우리가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마사지로 진행하는 그러면 겁니다. 이제 마사지를 할 때 네.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손이 따뜻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있나요? 그럼요. 자, 우선 처음에는 아이를 먼저 따뜻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네네. 제 손이 따뜻한 건 당연해야 되고요. 그죠? 근데 아이를 만지다 보면 저도 모르게 손이 따뜻해지고 열이 나기 시작해요. 아이 몸이 우리의 체온보다 1도씩 높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도 추우면 아이 안고 있으면 따뜻한 보온 효과를 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아이 몸을 이렇게 열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된 근육이나 근막 등을 좀 이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처음에 이렇게 하시는 걸 스트로크라고 하거든요. 네, 이걸 먼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내가 널 만질 거야 라고 하는 신호를 줘야 돼요. 그래서 신호를 처음에는 이렇게 머리서부터 꼬리까지 해줬다고 하면 가장 먼저 만질 부위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졌다가 손이 갑자기 끊겨서 이렇게 꼭 가면 아이들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널 만질 거야. 끝에까지 왔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손이 끊기지 않도록. 그리고 겨드랑이도 그대로 목을 타고 내려와서 자, 손은 절대 끊이지 않습니다. 네.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마사지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심장으로 돌아와서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펌프질이 조금 더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혈액순환도 같이 되겠죠.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손은 당연히 따뜻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실수를 했어요. 반지를 꼈잖아요. 반지나 또는 손 네일 아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절대 마사지 하라고 제가 권장하지 않거든요. 왜 그런가요? 우리는 지금 오늘 피부 때문에 네. 아이 마사지 하고 우리 이사님도 오늘 모셨기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얇은 친구들은 제 손에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그 피부를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죠? 오히려 더 상처를 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항상 손 네일 아트를 만약에 하셨다라고 하면 다 지우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반지라던가 액세서리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빼고 경건한 마음으로 진행해 주시는 거를 항상 추천드립니다. 네. 오히려 더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마사지는 보통 이렇게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아이들 목욕을 시키면서 이렇게 마사지 형태로 이렇게 뭐 샴푸를 할 때도 이렇게 마사지 같은 것들을 좀 해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런 것도 좀 어떤가요? 도움이 되나요? 우리가 그 아이들 미용하러 가면 목욕을 시켜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미용실 가니까 스파가 있더라고요. 네네. 집에서도 많이 하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스파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쭤봤더니 아이 림프절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파를 하면서. 그래서 혹시 좀 지켜봐도 되냐라고 이 친구를 한번 맡겨서 이제 그 마사지 하는 거를 봤는데 오히려 수중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가 더 편안해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는 이제 수준이 아닌 오프라인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좋다라고 느꼈던 게, 아, 수준에서 하면 아이가 조금 더 그 부력에 의해서 몸이 가볍게 느껴질 거고, 그렇죠. 거기에서 따뜻한, 자기 체온과 맞는 따뜻한 물 온도 속에서 아이가 마사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찜질방에서 마사지 받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그럴 수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혈액순환이 훨씬 더 좋아지고 노폐물도 빨리 제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네, 그 스파 마사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욕 중에 하는 네네. 마사지 너무 좋다고 저도 생각해요. 아이 목욕시키면서 한번 그러면 네. 해봐야겠어요. 네네. 네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그 목욕 중에 샴푸를 우리가 쓰잖아요. 네. 그 샴푸가 혹시 마사지 효과를 내는 샴푸가 있을까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이제 샘플로 드렸었던 그 샴푸가 디톡스 효과가 있는 샴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욕을 하면서 이제 그런 아로마 테라피 향과 그런 피부에 닿이는 그 이제 아로마 그 허벌 이제 성분들이 네. 피부 자체에 어떤 피부 밖으로 발현되는 어떤 그런 염증들을 좀 디톡싱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샴푸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또 가지고 왔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그럼요. 네네. 또 괜찮으면 우리 아이도 오늘. 그래서 요 샴푸인데요. 요거는 이제 올리라피라고 하는 이제 그 펫 아로마 테라피스트 박사학위가 있는 선생님께서 만드신 제품이고요. 국내 제품입니다. 네, 요즘은 워낙 국내에서도 이제 하이 퀄리티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에센셜 오일이라든지 자연에서 유래한 제품들이 굉장히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고요. 라비트 사라라고 하는 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허브 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좀 굉장히 향이 풍부하고 정신적으로나 어떤 이제 안정감을 주는 그런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들어있는 뭐 이런 그 성분들 자체가 굉장히 디톡싱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 이 제품을 쓰시면서 이제 샴푸를 하게 되시면 피부에 쌓여 있는 이제 그런 드라이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의 영양도 좀 이렇게 더 들어갈 수 있고 피부가 좀 촉촉해지고 그리고 피부 안쪽으로 제품들이 좀 스며들면서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염증이나 이런 것들, 체내에 쌓여 있는 것들이 디톡싱이 되면서 체외로 배출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예, 저도 저희 집 아이들을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요. 네. 저희도 제가 키우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16세, 17세 되는 고령견들이다 보니까 피부가 굉장히 얇고, 조금만 뭐 해도 계속 어떤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 샴푸 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네, 뭐 길게는 열흘에 한 번 정도 씻기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조금 자주 씻기는 걸 권장하시더라고요. 예, 초반에는 한 3일에서 5일 사이로 이제 한번 씻기시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유지하시면 아이들이 조금 피부가 좀 드라이했던 것들이 조금 촉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피부 장벽 자체의 그런 이제 면역력도 좀 강화되는 그래서 아무래도 있던 농이나 염증 같은 것들은 드라이해지면서 이제 탈착이 되고 약간 그런 각질처럼 이렇게 벗겨져 나오고 그리고 안쪽에서 새로운 살들이 이제 솟아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저도 느꼈고 이제 그거를 목표로 해서 만든 디톡스 샴푸라고 합니다. 아, 우리 이사님께서 지금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샴푸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아이 목욕 자주 시키면 안 좋다. 맞아요.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성분 자체가 그런 유해성이 전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네. 일단은 지금 우리 아이들 몸 상태가 이미 이제 세균에 이제 노출되어져 있고 체내에서 있는 염증이 몸 밖으로 지금 표출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염증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이제 해소를 해주는 게 1번이기 때문에
3일에서 5일 정도 그 텀을 가지고 샴푸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피부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 예, 네. 왜냐하면 세라마이드 자체가 이제 좀 건강한 상태고 피부 자체가 건강한 상태인데 계속 이제 씻게 되면 드라이해지기 때문에 이제 나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미 우리 고령견 아이들은 피부가 장벽이 좀 무너져 있거나 면역력이 무너져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이 샴푸를 빠르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도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럼 지금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이제 온라인에서 찾아보시면 많이 보시겠지만 98,000원 정도 하는 가격이라서 아,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아이가 뭐 사실은 피부 약을 먹는 게 좀 독한 부분도 있고 약으로 먹을 동안에는 해소가 되지만 네, 먹고 나면 또다시 올라오는 게 피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벽을 좀 강화해주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샴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약값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컨디셔닝이 이제 같이 되어 있는 샴푸라서 따로 컨디셔닝을 쓸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이사님이 요거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저도 유통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올리라피, 음. 올리라피라고 검색하시면 네,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올리라피로 검색 한번 해보시고 꼭 아니면 우리 이사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네, 저희 이제 온라인 스토어 달랑코 온라인 스토어에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검색하시면은 네,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달랑코 이사님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소개해 주실 게 또 많이 있으시죠? 네네. 네네.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피부가 안 좋고 네. 하는 아이들, 이제 아기 때부터 안 좋은 아이들도 있고요. 이제 노견이 돼서 안 좋아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필수 영양제라고 해가지고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로 만약에 꼽는다 하시면 뭐 들어보신 것들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 뭐 대표님은 어떤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베타글로칸. 베타블루칸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이제 물론 그런 항산화 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제품이고요. 네. 이제 항산화 제품은 몸의 체내에 쌓여 있는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해주기 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기 때부터 꾸준히 먹이는 제품은 아니죠. 근데 우리 보통 아기 때부터 먹여도 되는 영양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오메가3입니다. 네네. 오메가3. 네, 너무 많이 먹이시기도 하고 너무 많이 일반화되어져 있는 영양제이기도 한데요. 이 영양제는 정말 어릴 때부터 먹여도 되는 영양제고 그리고 피부에는 정말 도움이 되는 영양제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오메가3 자체가 오메가3 먹이게 되시면요. 피부 장벽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피부 장벽 개선에, 네,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피부 장벽이 회복이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있는 모낭이라든지 또는 이제 피지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피부도 좋아지고 모량도 늘어나고 모질도 좋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죠. 오메가3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메가3는 정말 여러 가지 뭐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혈액 순환에도 좋고, 뭐 림프절 순환에도 좋고, 뭐 항암 효과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효과는 피부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제가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제 오메글로라고 하는 아일랜드에서 온 제품입니다. 네, 액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비건 제품이에요. 아일랜드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완제품이 국내로 수입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비건 인증 마크 다 획득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액상이고 또 식물성 오일이기 때문에 동물성 오메가3와는 조금 차별점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동물성 오메가3를 많이 먹이시는데요. 동물성 오메가3가 아무래도 효과나 뭐 어떤 이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근데 식물성 오메가3가 어떤 아이들한테 어떻게 좋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보여주시고 있는 이제 친구들, 그리고 저희가 보통 방송을 하면서 이제 타겟으로 하는 친구들이 이제 노령견 또는 고령견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노령견이나 고령견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기름들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몸에서 해소가 되는데 조금 대사가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약간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생선 알러지나 눈물이 난다거나 이제 그런 약간 강한 성분들에 있어서 알러지 반응이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식물성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이 먹었을 때 좋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거는 조금 더 마일드한 오일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해조류나 뭐 이런 그 아마씨나 이런 약간 그 콩류에서 오는 콩류에서 오는 오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아, 네, 좀 체내에도 조금 더 작용이 마일드합니다. 네, 그래서 식물성 이제 오일을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동물성 오일보다는 이제 어 조금 더 체내에서 뭐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덜할 수 있죠. 네네. 그게 식물성 오일이라서. 네. 아,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주셔가지고 샘플 한번 그때 먹였었는데, 지금 이제 저는 아마씨 오일을 따로 예전에 구매한 게 있어서 그거랑 얘를 같이 한번 먹여봤거든요. 네네. 똑같은 성분이 같이 들어간 거네요. 저 아마씨에서 추출한 오일을 가지고 오메가3를 또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음. 아마씨에도 오메가3가 들어있는 거죠. 그쵸, 그쵸, 그쵸. 네네.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진짜 그때 샘플 주신 게 몇 미리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먹이고 나서도 아이가 상당히 그 뭐라 그러지 면역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의 아이라서 그런지 급격하게 효과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조금 아이들 면밀히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보시는 보호자이실수록 좀 더 이제 효과나 이런 것들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메가3와 오메가6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맞아요. 사람도 그렇고 이제 동물도 그렇고 많이 있는데 오메가6가 이제 많이 체내에 쌓이게 되면은 염증을 유발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네.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오메가6가 그래서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오메가6가 없으면 오메가3가 흡수가 저하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체내에서 오메가6가 있어야지, 일부 있어야지 오메가3가 몸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메가3 오일에 오메가6가 없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3, 뭐, 이런 얘기가 요즘 많이들 나오실 거예요. 많이 맞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오메가6 도대체 뭔가? 오메가6는 먹으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요. 오메가6가 체내에 많이 이제 있을 경우에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6가 마치 나쁜 것처럼 느껴지시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오메가6는 오메가3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적정 비율이 잘 섞여져 있는 오메가3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네. 그럼 적정 비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오메가3가 3.7 그리고 오메가6가 1 정도로 3.7대 1 비율로 되어져 있고요. 네, 이제 거의 4대 1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비율이 되어져 있으면은 황금 비율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네. 좋은 거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메가3가 좀 더 많이 함유가 되어져 있고 오메가6는 4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으로 함유가 되어져 있는 오메가3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아마 좋은 포인트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아이 피부 때문에 고민 중이신 보호자분들께 오늘 영상이 작은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사님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